같고 특히 지금 뭐 수사 상황이나 네. 알려지고 있는 또 의원님께서 직접 취재해서 제보받아서 알리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 충격적인데 네. 특히 어제 보면은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사살이라는 표현이 네.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인, 판사, 뭐 거기 종교인. 또 종교인, 와 참. 그러니까 네. 정치인과 언론인, 네. 뭐 이제 정치인과 언론인 이렇게 네. 이렇게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너무 무시무시하죠. 거기 단어들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중에 국회 봉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국회 봉쇄. 예, 국회 봉쇄는 이미 그 실행이 됐었지 않습니까? 원래 특전사가 최초 계획은 네. 한 11시 넘어서 침투하면은 국회로 오면은 국회가 텅텅 비어 있을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국회 안에 들어가서 문을 문 잠그고 잠그고 완전히 지키고 봉쇄하겠다. 근데 시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보좌진들이 막 있고 유튜버들이 있으니까 당황했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그 국회 봉쇄라는 단어는 실행이 된 거고요. 그럼 나머지 그 단어들도 다 실행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돼 버리니까 네. 행동으로는 안 옮겨졌지만은 그들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던가 뭐 했으리라고 보죠. 그 중에 하나가 사살. 이거 어마무시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아니 진짜 그동안은 뭐 이제 삐언 벙커, 지하 벙커로 뭐 끌려가서 뭐 고문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도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네. 사살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그뭐 사살 계획을 저는 갖고 있었다고 봐요. 그 대상이 누군지 몰라도 네. 아마 저도 그 사살 대상 속에 들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이런 사살이라는 걸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그럼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사살을 우리 국민을 합니까? 국민을 잡아가서. 대상으로. 그래서 처음에 저는 HID가 투입됐다라는 제보를 받았을 때 에이 뭔 HID가 투입됐겠어 했는데 조금 확인해 보니까 투입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HID는 그럼 체포조도 운영하겠다라고 생각을 처음엔 했었죠. 근데 예. 체포조는 방첩사에 있는 대공 수사관들 49명으로 체포조 운영했다 하잖아요. 그럼 네. 자기들 다 잘하는 분야를 인물 준 거예요. 그럼 HID는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을 하는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네. 사살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증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했는데 네네. 들여다 보면은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네. 또 정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사살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요. 네,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계엄 임무 받은 이 정보사 블랙 요원들이 미복귀를 하고 있다. 네. 이 얘기 오늘 네. 박선원 의원이 또 얘기를 하기도 했던데 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복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2차 임무 있잖아요. 네, 1차는 선관위 인원 30명을 납치해서 문석으로 데리고 간다. 문석으로.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 묶어서 두 번 씌워서. 그것이 예. 1차 저는 하려고 했던 것 같고 2차로는 이제 비상계엄에 의한 대의 명분, 사후 대응 명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네. 사회를 혼란시킨다든가 또는 뭐 테러를 한다든가 북한을 가장해서 뭐 어떻게 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업무가 뒤에 또 있었나 사회를 혼란시키는 업무가 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블랙 요원. 박선원 의원이 아침에 제기한 것 같은데 불행 요원 중에 미복귀 인원이 있다. 이런 인원들은 뭔가 임무를 받고 아직도 중지가 안 된 상태일 확률이 있잖아요. 임무 받은 게 중지가 안 돼서 계속 네.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네네.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저도 제보를 좀 받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임무가 예. 진짜로 엄청난 엄청 무서운 임무고 네. 그것이 사실상에 밝혀지면은 더 발칵 뒤집히고 또 한미 동맹에도 네.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지금 그 제보 내용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지 네. 또 이런 것들 공개했을 때 국익 차원에서 진짜 어떤 것인지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 네. 블랙 요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블랙 요원 뭐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네.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도 네.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의원님. 블랙요원이라고 하면은 예. 이제 국내와 국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 지금 현재 정보사 불행요원은 정보사 불량요원은 하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 비밀을 주로 빼오는 임무를 많이 해요. 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육안으로 보는 정보가 있고요, 사진으로. 네. 그다음 777 부대 같이 도감청을 통해서 무전을 감청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정보가 있는데 사람에 의해서 뽑아오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걸 휴민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를 하는 데가 정보사고 그걸 이제 그 블랙 요원들이 주로 해요. 공작 요원이라고 하는데 공작요- 예. 우회 공작 요원이라고 해요.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빼오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을 관련 북한과 연관된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의 정보를 빼오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중국에 가서 북한에 자주 들어다니는 사업가나 탈북민이나 또는 뭐 그런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북한에 가서 정보를 빼오게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럼 국내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요.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 조선족이든 탈북자든 또 북한과 좀 연관됐던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북한의 정보를 빼오게 하는 비밀을 빼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조직은 대단히 위험한 조직이 완전 점조직이기 때문에 점조직이다. 상급자 한 명의 명령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일부 명령은 내려갔던 것 같고 지령이. 그러니까 복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마 제가 그 정보사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네. 지금 38명의 그 요원들이 그 성관이 1차 하려고 했잖아요. 네. 2차 임무들은 이 요원 한 명 한 명이 다 우회 공작 요원들이에요. 많은 인원들은 예. HID도 있지만은 네. 그런 인원들은 국내의 망을 갖고 있는 요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 망에 지령을 내려서 어떤 걸 하라고 임무를 줬는데 지금은 아마 다 수사받고 하니라고 네. 이제 핸드폰도 압수됐을 확률이 있고요. 그럼 추가 지령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공장 요원들 공장 요원들에게 블랙 요원들한테 블랙 요원들에게 어떻게 안 할지. 내려갔기 때문에 예. 그들의 임무가 계속할 확률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위험한 요소고 그와 관련되는 제보들이 좀 있어서 계속 확인하고 확인 있습니다. 중이다. 네, 네. 의원님은 좀 어떻게 그러면 좀 추측을 또 뭐 이 상황을 쭉 네. 보시면서 이런 임무를 받고 지금도 계속 임무가 뭐 진행 중이다 사실상 네. 그렇게 예상 좀 하시는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해에 의해서 네. 생길 수가 있거든요. 추가 지령을 스탑하라는 지령이 안 내려왔으니 본인들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불행 요원 있으면은 이미 내라는 종식됐다. 네. 그러니까 일체 그 의미는 국회 그 의미는 임무도 다 종료된 것이다. 다 멈추고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예. 위험한 요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뭐 위험한 테러라든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요소? 테러요? 예, 테러라든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아니면은 어떤 뭐 위험 그 주요 인물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뭐 군부대에 대한 뭐 어떤 네. 테러나 공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밝힐 수가 없는데 네. 거기 테러로 지목된 쪽은 제가 경고는 해줬어요. 이런 제보가 들어오니까 테러로 지목된 사람이 누군지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그 하여튼 지목된 뭐 네. 쪽에는 네.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저께도 이런 제보가 있으니까 지금 확인 작업에 있으니까 좀 조심하고 자체 경계도 강화하고 예. 좀 하시다라고 좀 전파는 해놓은 상태고 더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 더 확인해보고 조만간에 그 발표를 할지 네.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자칫 잘못 발표하면은 어. 맨날 그 음모론에 음모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언론들에서. 나중에 보면은 늘 사실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2중, 3중 체크를 하고 나서 이제 네. 발표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추적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네. 추적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좀 네. 확인이 되면 네. 오마이TV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오마이TV와 주불리 네, 동시 송출로 한번 네. 공개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 의원님. 네, 예.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위험한 이 요소, 그러니까 이 주요 인사에 대한 테러와 공격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이 내란 네. 이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다. 뭐 한덕수 총리도 그렇죠.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지금 이 활동 정보사 네. 블랙요원의 활동만 보더라도 이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긴장을 네. 늦추지 말아야 된다. 아 그렇죠. 아, 네. 그런 우회 공작하는 방법을 그들의 전략을 알면 금방 파악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또 세부적으로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참 너무 좀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선관위에 검찰도 올 거다라는 방첩사 쪽에 뭐 복수 진술도 확보됐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검찰도 뭔가 이 상황에 개입이 된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검찰도 올 네. 수 있죠. 왜냐하면 비상계엄 하에서는 네. 그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장 역할을 하고 어. 합동수사본부 안에서는 검찰, 경찰을 다 통제합니다. 네.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가 하고자 하는 데는 그 경찰 수사관, 예. 검찰, 군 이런 그 같이 들어갈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선관위에 검찰도 올 거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네. 이 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정원에도 역할이 이제 부여됐다. 네. 이렇게 사실상 이제 수사 결과 나오고 있는데. 당연하죠. 검찰이나 경찰에도 예.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임무가 내려갔을 확률이 많고요. 네. 당연히 내려갔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을 통제하는 거니까 네. 합수본부에서 음. 그런 그거하고 경찰 쪽에 뭐 수사관 80명인가 100명을 100명을 지원해 달라 보내자. 뭐 이런 협조가 가는 거고 군에서. 좀 있으면 거의 장악을 해요. 거기 아하. 초기 단계라서 일단은 파견해 달라고 한 거지. 좀 있으면 경찰 검찰까지 다 군에서. 합수본부장 그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다 통제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요. 참. 그리고 이- 지금에 밝혀지는 것은 예. 저는 빙상의 일각밖에 안 됐다고 봐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이번엔 전국 비상계엄이었잖아요. 네. 그 전국에. 예. 그러니까 지금 세계 지구계엄사령부가 설치가 됐었고 20여 개의 지역계엄사령부가 설치됐으면은 네. 각 지역 예를 들면 각 도마다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거든요. 지역. 그럼 거기는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장악하게 돼 있으니까 네. 지자체장도 연류가 많이 돼 있으리라고 보고 뭐 적극 가담보다는 소극 가담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가담을 어떤 했을 조사를 걸로 해야죠. 조사를 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행암 위에서도 그 지자체 그런데 도청이나 군청 이런 폐쇄 명령이 내려갔는데 네. 그런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지자체장은 단순 가담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가담으로.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지역 경찰청, 지역 법원 이런 데도 다 협조 공문이나 협조가 가서 지역 경찰, 지역 검찰, 장악을 지역 하려고. 법원 이런 데도 다 그 간역 어떤 형태로든 네. 단순 가담이든 뭐 참여를 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계엄하는 6시간 동안 지자체장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또는 저런 데서 방귀를 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이거는 위법적이고 불법적이라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빙상의 일각이고 네. 이것까지 사실은 수사를 확대해서 예. 명명백백히 밝히고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시는 비상계엄 같은 게 앞으로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 내란에 관련된 자들이 누군지 또 어떤 네. 역할을 했는지 다 밝혀내고 책임을 네. 물어야지. 만약에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금 네. 윤석열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 내란이 아니고 뭐 소란입니다. 아니면은 경고성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 네. 단죄가 안 된다.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한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특히 이번에 보면은 육사 출신 이 네. 장성들이 다 여기에 이제 연루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육사 조직이, 그러니까 육사 말고 삼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부대에 못 들어갈 정도로 배제가 돼 있고
육사 라인 기수별로 해서 뭐 들어가 있는 이 명단까지 지금 나오고 있던데. 꼭 뭐 육사라고 하긴 뭐하고 네. 거기는 충암파하고 충암파, 용현파라고 봐요. 용현파. 그 김용현과 친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친위 네. 부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과 관련이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긴 꼭 뭐 육사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수사 네. 단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노상현이가 거기에는 또 학군 출신 그 군사 경찰 뭐 김용균인가 뭐 김모지 네, 예. 예비역 대령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친소 관계라고 보여요. 친소 이번 관계? 네네 아주 충암파, 예 예. 용현파. 예. 그리고 이번 거는 진짜로 예. 빙상의 일각인 것이 예. 지금 뭐 합참 의장이나 지금 국방부 장관 대리하고 있는 차관들도 네. 자유롭지가 않죠. 왜냐하면 비상계엄 당시에 음. 김용현 장관이 그 전투 상황실에 앉아 있으면 바로 옆에 국방부 차관이 앉아 있었고 바로 옆에 합참 의장이 앉아 있었으니까 그분들도 핵심 목격자인 거죠. 그렇네요. 김용현이 뭐 윤석열하고 통화하는 거 지시하는 거 다 들었을 옆에서. 거고 그리고 계속 몇 시간 가만히 있었겠어요? 장관이 이거 의장 이거 네. 하긴 해 하면 하긴 했을 거고 차관 이것 좀 하시오 하면 하긴 했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많은 분들이 국방부 군 쪽은 연루가 돼 있는 거고 네. 지자체장 뭐 법원 검찰 뭐 이런 데도 고위급들이 거의 다 저는 연루 어떤 형태로든 연루가 돼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아이고 진짜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 국방부 지하에 있는 결심실 네. 여기서 뭐 5명이 맨 처음에 회의를 했고 네. 그다음에 뭐 몇 명 나갔다고 하지만은 네.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제대로 좀 안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뭐 그럼요. 윤석열이 김용현 전 장관한테 500명 했다 하니까 1000명 했어야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쉬워했다나 또 뭐 화를 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그거 얘기가 봐, 나오고 뭐 있는데 1000명 했어야지 하고. 그러니까 계엄 해제 계엄 이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면서 그가 밀실에 들어가 가지고 이 1000명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게 대통령의 모습. 그렇죠. 그리고 또 예. 추가적으로 제2 비상계엄 이런 것들을 논의했을 확률이 있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후퇴하고 네. 또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아니야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뭐야 뭐 하고 따지다가 결국은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해제 쪽으로 가고 다음 뭘 한번 더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네. 갔을 확률이 많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때 뭐 김용현 전 장관이 뭐 비아폰을 양쪽에 들고 막 계속 전화했다, 네, 뭐 네. 독려했다, 독촉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나중에 12일 담화하고 이런 데 보면은 끝까지 싸우겠다. 자기 잘못 없다. 구국의 일념으로 네. 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네.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내란의 주범 그 동조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발효하고 있고 네. 또 내란을 옹호하는 그 세력도 지금 막 생기고 있고 특히 한덕수 근한대행 같은 사람은 실제 내란의 핵심 관련이 있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핵으로 빨리 해서 빨리 윤석열을 체포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만이 예. 이 국면을 진정시키는 거라고 봐요. 어. 아직 내란 수계가 버젓이 한남동에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잔당들이 그렇죠. 아직도 포기 안 하고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고 네, 예. 버티기, 네. 지연 전략 계속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